천천히 휘두르는데 왜 저렇게 날릴까? 전혀 힘을 주지 않는 움직임인데도 공은 마치 로켓처럼 날아간다. 날리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휘두르냐고 연습장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생각처럼 거리는 안 나와. 아마추어 골퍼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것이다. 아니, 분명히 있죠. 천천히 휘둘러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골프의 수수께끼를 이번에 풀어갑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클럽 헤드에 전달됐나요? 팔을 휘둘러라, 헤드를 달리게 해라. 연습장에서 자주 나오는 조언입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함부로 팔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내뿜은 에너지는 그 대부분이 목적지의 클럽 헤드에 전달되지 않고 몸 안에서 공전되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션 분석 데이터를 보면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은 임팩트 순간 혹은 그 직후에도 손이나 팔에 엄청난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에너지의 종착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클럽 헤드의 첨단. 그러나 에너지가 수중에 머무른다는 것은 즉 배달 도중에서 짐을 떨어뜨려 버린 것과 같은 것. 아무리 힘차게 몸을 움직여도 공에 그 힘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답은 손의 속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프로는 스윙 중에 교묘하게 손을 가속시키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속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 느리게 가는 리드미컬한 속도 변화가 스윙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임팩트 직전의 감속이라는 브레이킹 동작. 이 브레이킹이야말로 수중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클럽 헤드에 한꺼번에 해방시켜 폭발적인 속도를 내기 위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감속시키면 속도 잃는 거 아냐? 그 의문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감속이 가속을 낳는다는 물리법칙이야말로 골프 스윙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일견 불가사의한 원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당신 집에 있는 아주 평범한 수건 한 병을 준비해 주세요. 이것이 골프 스윙에 있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모두 가르쳐주는 최고의 코치입니다. 먼저 수건 가장자리를 꽉 잡고 팔을 최대한 빨리 흔들어 보세요. 글쎄요, 타월은 전체적으로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데 첨단이 날카롭고 달리는 감각은 없을 겁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도 약할 겁니다. 이것이 많은 골퍼들이 오해하고 있는 힘껏 스윙의 정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팔을 빠르게 내리칩니다. 그러나 팔이 몸 정면에 오는 곳에서 의식적으로 딱 팔의 움직임을 멈춰보는 것입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팔을 부딪히는 듯한 이미지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너지가 말단에 집중되어 해방된 순간입니다. 팔을 멈춘다는 브레이킹 동작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앞으로 치달아 첨단 속도를 극적으로 높인다. 골프클럽도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팔을 휘두르고 임팩트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는다. 에너지가 수중에서 헤드로 이동하여 헤드가 폭발적으로 가속한다. 이 브레이크를 거는 동작은 골프 용어로는 블로킹이나 감속이라고 불리지만 결코 부정적인 움직임은 아닙니다. 오히려 클럽 헤드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중요한 액션입니다. 이 단순 명쾌한 수건의 원리를 이해하셨을까요? 하지만 수많은 골퍼들이 왜 이런 단순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아마추어 특유의 전형적인 실패 패턴이 존재합니다. 다음에는 그 원인을 깊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건을 사용하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브레이킹에 의한 가속의 원리?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골퍼들이 코스에 나오면 반대의 움직임을 해버리는 것일까요? 그 근원은 스윙의 시동, 즉 아들레스의 시점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실패 사례를 살펴봅시다. 당신의 평소 루틴을 돌이켜보면서 보고 계세요. 1볼을 눈앞에 딱 완전히 정지하다. 몸이 경직되고 마음속으로는 지금부터 휘두르자 라고 벼르고 있다. 거기서 마치 부서진 물건을 다루듯이 클럽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한다. 헤드를 똑바로 올리는 것에만 의식하기 때문에 리듬이 완전히 깨진다. 3맥스 파워로 클럽을 내리치다. 0에서 100으로 너무나 급격한 전환입니다. 이 정지, 천천히 급가속, 이런 일련의 흐름, 이것이야말로 파워로스와 타이밍의 어긋남을 낳는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최대 속도를 생성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의 모든 부분이 뿔뿔이 흩어져 움직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해도 그 기준이 되는 리듬이 존재하지 않아서 할 때마다 다른 스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람직한 프로 스윙은 어떨까요?
그들은 아들레스의 시점에서 이미 미세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크를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몸을 약간 흔들거나 언뜻 보면 쓸데없는 움직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부드러운 시동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프로는 정지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하지 않을 자세의 시점에서 만든 작은 리듬을 테이크백으로 서서히 크게 하여 톱 위치로부터 다운 스윙으로 최대화시켜 나간다. 그곳에는 정에서 동으로의 단절이 없습니다. 항상 움직이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초동부터 클럽 헤드를 빠르게 움직여 몸 전체가 연동된 부드러운 파워 트랜스퍼가 가능해집니다. 아마추어의 전형, 정지한 차를 갑자기 엑셀 전개로 발진시키려 한다. 타이어는 공전하고 엔진은 윙윙거릴 뿐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프로의 움직임, 천천히 크리프 현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차를 원활하게 가속시켜간다.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탄다. 당신의 스윙은 과연 어느 유형에 가까운 것일까요? 만약 아들레스에서 똑딱똑딱하게 뭉쳐서 테이크백으로 고민하고 힘껏 치고 있는 자각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의 큰 기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적인 손의 속도 패턴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겠습니다. 아마추어에게 흔한 톱 위치에서 급가속이라는 나쁜 버릇을 끊고 프로와 같은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의 속도가 어디에서 최대가 되어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손의 최대 속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상적인 위치는 다운스윙으로 클럽의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하게 되는 곳입니다.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는 하프웨이 라인 포지션. 여기서 손의 속도가 피크에 달하며 거기서부터 임팩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은 감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른 단계에서 손의 속도가 맥스가 된다고 라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앞서 언급한 브레이킹에 의한 가속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포인트, 손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영역을 지난 후 의도적으로 손의 속도를 줄임으로써 그 에너지가 클럽 헤드에게 전이되어 헤드가 손을 앞질러가는 100시 07분, 08528, 00시 07분만 263릴리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감각을 몸에 스며들기 위해 세계 정상급 선수인 롤리 맥킬로이도 실천하고 있는 매우 효과적인 드릴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플릿 핸드 드릴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클럽을 잡을 때 오른손과 왼손의 감각을 주먹 하나만큼 떼어냅니다. 마치 야구 배트를 짧게 드는 듯한 이미지입니다. 이 스플릿 핸드 상태에서 하프 스윙부터 풀 스윙까지 몸짓을 해보세요. 손을 떼고 쥐는 것으로 평소에 얼마나 팔과 클럽이 너무 일체화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깨닫기 쉽습니다. 이 드릴로 의식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다운스윙으로 얼마나 클럽의 샤프트를 길들일 수 있는지 스플릿 핸드로 흔들면 샤프트가 휘어지는 감각이 평소보다 훨씬 강조되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다운스윙의 중반에서 손을 빠르게 움직이고 거기에서 시나리오를 느끼면서 임팩트를 향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이 드릴은 클럽의 휘어지기가 헤드 스피드를 최대화시킨다고 한다. 매우 중요한 연동을 몸에 직접 가르쳐줍니다. 알 수 있었던 손은 하프웨이 라인에서 가장 빠르게 하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 빨리 움직인 손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지? 라고 생각했죠. 그 대답은 지면 반역입니다. 흔히 지면을 차는 비거리 향상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가속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땅을 세게 밟았고 그 반작용으로서 얻을 수 있는 힘을 이용해 상반신의 회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지금 전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90도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왼발로 땅을 세게 비스듬히 뒤로 차 넣듯이 몸을 급정지시킴과 동시에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몸을 밀어낼 것입니다. 이때 발이 땅을 세게 미는 힘이 없으면 몸은 그대로 앞으로 흘러가 버리고 빠른 방향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지면으로부터의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상반신의 움직임을 제어하여 다음 동작으로 에너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 스윙에 있어서의 몸의 원칙도 이와 똑같은 역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다고 해도 다운 스윙으로 가속한 손과 상체는 공 방향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톱 위치에서 다운 스윙에 걸쳐 왼발로 지면을 세게 밟습니다. 지면을 아래로 그리고 약간 뒤로 차는 듯한 감각입니다. 손이 브레이크되는 하체가 땅을 강하게 밟아서 안정함으로써 그때까지 회전을 계속하고 있던 상체의 움직임에 강력한 벽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상체의 회전과 몸의 움직임에 자연스러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세계 정상급 프로들의 임팩트 전후 사진을 보면 마치 점프하듯 왼쪽 다리가 쭉 뻗고 몸이 수직 방향으로 앞바다에 있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땅을 강렬하게 밟은 결과 그 반동을 사용하여 몸에 브레이크를 걸어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있다는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이 지면 반력을 사용한 브레이크는 단순히 헤드스피드를 올릴 뿐만 아니라 스윙 재현성을 높인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력 같은 불안정한 게 아니라 하체와 지면이라는 보다 안정적이고 파워풀한 토대를 가지고 스윙을 제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를 정리합시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이것을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몸에 스며들게 하려면 반복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뇌와 몸을 싱크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해설합니다. 스텝 드릴. 클럽을 가지고 먼저 두 발을 가지런히 맞춥니다. 그대로 백스윙을 시작해 탑에 들어가기 직전에 왼발을 제자리로 스텝하여 되돌립니다. 이 디딤돌이 신호가 되어 다운 스윙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밟은 왼발로 땅을 밀어주는 것. 꾹 밟은 후 허리를 돌리면 상체가 당겨져 자연스럽게 손이 감속합니다. 그 결과 클럽 헤드가 달립니다. 이 움직임 마츠야마 히데키 선수의 슬로우 동영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발을 딛고 허리를 꺾어 그리고 클럽이 늦게 날리게 되는 왕도의 드릴입니다. 와다리 탑업 드릴. 이 드릴에서는 왼쪽 다리 하나로 선체로 공을 칩니다. 오른발은 발끝을 살짝 지면에 닿는 정도. 실제로 클럽을 흔들어 공을 침으로써 몸의 밸런스와 힘의 흐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왼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거는 감각을 기르는 것이다. 왼발로 제대로 땅을 받아 상체를 멈추다. 그러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공 뒤에 남습니다. 이게 프로들도 의식하는 비하인드. 더 볼의 이상형입니다. 자주 뒷땅 치거나 탑볼 나오는 버릇이 있으신 분? 그것은 임팩트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와다리 드릴은 그 문제를 직관적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머리 위치 확인하면서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균형 잃어도 문제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저절로 멈추는 곳을 기억해 갑니다. 어떠신가요? 비거리 업 포인트는 힘껏 아니라 손의 속도 컨트롤과 지면 반력에 의한 브레이킹에 있었습니다. 이 감각을 익히려면 먼저 자신의 손의 속도를 알아야 한다. 스마트워치나 전용 센서를 사용하면 스윙 중 손의 움직임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감각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요. 이번 이론과 드릴로 따지면 스텝 드릴부터 시도해보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몸에 익히면 당신의 스윙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손의 속도를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크게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